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4월 15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5일, 오늘 금요일은 미국장은 이제 굿프라이데이로 휴장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밤 증시가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늘상 뉴욕 증시는 옵션 만기일마다 좀 하락세를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날도 어김없이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페드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33%, S&P 500 지수 마이너스 1.21%,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2.14%, 전날의 이 상승분을 다시금 다 밀어버리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페드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아울러 이르면 5월부터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정책을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5월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해선 그것은 아직 우리가 내린 결정은 아니다 라면서도 연방기금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라고 의견을 덧붙였죠. 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8% 선을 넘어서는 등 미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30년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 선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되었는데요. 전날에 이 JP모건의 순이익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 이어서 이날 웰스파고의 실적이 모기지 금리 급등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 것도 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웰스파고는 분기 EPS가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영업수익이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예상치를 이제 밑돌게 나왔는데요. 다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등 여타 금융주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시티그룹은 1.54%,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0.75% 오른 반면에 웰스파고는 마이너스 4.57% 정규장에서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은행들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은 4.5%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인데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 대비 1만 8천 건 증가한 18만 5천 건을 기록해 시장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20만 건을 밑도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한 6,65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집계한 시장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2월 기업 재고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한 2조 2,703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와 전월 수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3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6%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5% 증가했죠. 또 한편 이날 유럽중앙은행 ECB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WTI 5월 인더분 가격 지난 거래일 대비 2.70달러 플러스 2.59% 오르면서
계속해서 또 이 재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6.9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 EU 러시아산 원유 제재 우려 등에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종목별로 좀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기술주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또 테슬라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와 트위터에 모두 다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트위터 인수 추진이 테슬라 경영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 보유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보면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리스크로 작용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눌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도 트위터 주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외에선 다시금 좀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성공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시각이 아닌가라는 분석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 네, 전체적으로 좀 지수와 함께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쪽도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코인베이스 이런 종목들도 하락을 동반 하락했고요. 이 중에 나이키의 성장, 나이키의 상승세는 좀 눈에 돋보이는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UBS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 가운데 이날 나이키 주가 4.68%나 뛰었어요. 가격 결정력을 갖춘 기업 중 하나라고 나이키를 말하면서 최선호 종목 중에 하나로 좀 꼽았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나이키에 대한 이 급등으로 좀 이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모건 스탠리가 IBM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IBM도 주가가 0.33%또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날에 이어 항공주들 흐름 계속해서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 왔다 갔다 그 국내선으로만 다니는 항공선 수요 또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항공주들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여행 특별 제한 다 해지가 되는데요. 당장으로 해외 국가선 이제 국제선이 더 빨리 이게 늘어나려면 다른 나라 국가에서도 좀 이런 그러니까 해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국제선 노선이 많은 뭐 대한항공 이런 무거운 것보다는 국내선이나 아니면 좀 가까운 동남아선 뭐 이런 쪽으로 노선을 많이 갖고 있는 조금 저가형 항공사가 먼저 올랐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항공 섹터들은요 계속 좀 리스크 또한 작용하는 건 맞지만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리스크 또한 작용하는 건 맞지만 또 그만큼 또 실적 개선이 따라온다는 점을 생각해서 눌림목일 때마다 좀 줍줍해가는 전략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캐터필러인데요. 어제 종가에 주식누나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산마켓이 갑자기 수급이 쑥 들어오면서 아주 흐름이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급소 통과하는 자리가 딱 잡혔는데 지금 캐터필러 흐름을 보니 오늘 두산마켓 같은 이쪽 섹터도 한번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미국장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 우리 한국 시장 오늘 또 안 좋을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우리가 언제 미국장 좋았다고 같이 좋았습니까? 이제는 더 나빠질 것도 크게 타격 입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수 나름대로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외인기관 수급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나름 좀 옆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코스피 같은 경우 요거 5일선 따라서만 움직여줘도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오늘도 흐름 지켜볼게요. 그리고 오늘의 호재는 미국장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주말 사이에 미국장 영향을 좀 덜 받겠죠?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하게 지켜보면서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는 분명히 이어질 테니 그것마다 올라올 때마다 내가 공부하고 갖고 있던 종목들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해서 챙겨가고 현금 확보를 계속하면서 흐름을 지켜봅시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우리 오늘 이번 주 한 주 마지막 장 끝까지 화이팅해서 좋은 수익률 거뒀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그래도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흐름 좋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는 이따 또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공부해요.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